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재회를 바라는 분들도 재회까진 바라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상대가 나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요건 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상대가 나한테 미련이 남았다면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까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상대가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했으면 재회가 되는지 이 부분 다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미련이 남은 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걸 보면 보통 아직 같이 찍은 사진 안 내렸어요. 이별 노래를 프로필로 해놨더라고요. 겹지인들이 알려줬는데 그 사람 지금 엄청 힘들어한대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는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나 역시 미련이 남아있는데 상대 또한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특히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별이 힘든 만큼 상대방도 똑같아요. 이별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이별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상황이 더 힘들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연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었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태도에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진짜 내가 재회를 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도 나랑 재회를 원하는 것 같아. 말은 안 해봤지만 뭐 그런 것 같아. 만약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아싸리 기다리거나 아니면 먼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헤어져서 힘든 것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별개예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고했기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미련의 수준이 우리보단 높지 않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다 사그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면 누구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당연히 그 감정을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추억을 정지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같이 찍은 사진을 안 내렸어요. 이쪽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정이 수용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추억들을 하나씩 지우면서 정리해 나가고 다시 일상을 되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과 현재 감정 상태가 맞물리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정이 다 끝나기 전에 재회를 시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의논해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재회가 될까요? 이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재회 가능성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헤어질 때 모진 말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좋게 이별을 고하는 상대방도 많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 재회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좋게 헤어지려고 했을 때 대부분이 매달리거나 내가 가진 미련을 다 보여줘요. 생각해보면 좋게 가고 싶은데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때 태도가 달라지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호해지는 거고요. 사실 상대방이 단호하다고 해서 재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여기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 상대가 정말 미련 남은 게 맞다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방금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내가 가진 미련이란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연애할 때 잘했고 상대방이 눈이 삐어서 이별을 고한 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다고 재회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미련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야 돼요. 최대한 상대가 재회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 거죠.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했을 때 사실 재회할 만한 명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명분까지도 상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상대는 왜 재회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선 간단해요. 내가 이별을 선택했으니까 나와의 연애가 행복하지 않을 거란 불안감이 확신이 됐을 때 이별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부셔야 하는 거죠. 즉 새로운 확신을 제공해줘야 나에게 가지고 있던 색안경도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상대가 이별을 선택하기까지 나에게 가진 그 색안경 왜 만들어진 걸까요? 나랑 연애를 하면서 그 데이터로 생긴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별한 상태에서 새로운 확신
확신을 줄 만한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경험한 것처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같은 걸 제공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맞춤으로 반응할 만한 걸 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특별함을 부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감정의 흐름에 맞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객관적인 시각이죠. 이게 있어야 상대와 나의 상황이 보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니까요. 혼자서 시도하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이렇게 상대가 나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재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